자,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의 기준을 좀 볼게요. 고점이 16,370원이고 만약에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없었다면은 또 투자주의가 아니라면은 좀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대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 됐든 현재 기준에 성우하이텍의 경우는 프로그램 쪽이 30만 주 정도 음? 들어왔다가 지금은 매도 위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손바뀜으로 보기도 그렇고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도 좀 고민을 할 거고 가져가서 대처하는 게 옳을 것이냐 그 부분도 이제 좀 고민을 할 거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최대 긍정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기준 잡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지금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요. 뭐 시장도 고점 찍고 이제 다시 조금 눌리고 하고 있는데 지수가 지금 0.19% 약세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종목군들별로 시원시원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군들 위주로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 굉장한 그 흐름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기준이 설정돼 있죠. 성화이타가 전략을 잡을 거고 포스코 DX가 또 이렇게 되면 짜증스러운. 이 포스코 DX 지금 VI 들어가 있어요. VI 들어간 거 캡처해 주시고 문자는 이제 그 전저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으로 끝냅니다 했는데 개장초 저점 19,650원이 이탈된 이후에 그냥 얘는 얘대로 그냥 뭐 주구장창 치고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고 또 개인 선호 창구에서 엄청난 수급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리고 성우 하이텍이 16,370원까지 치고 올라간 다음에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차피 오늘 이제 그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고 어제도 접근할 때도 그런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 쪽에서는 이제 고점 찍고 16,370원 VI 발동되고 16,370원 찍고 나서의 흐름에서 조금 주의를 가지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까지 이제 그 일정 범위 코멘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야 이거 시차를 조금 더 버렸어요. 녹화 뜨면서 이제 차익 실현 문구 만들고 뭐 했으면 아마도 한번 차익 실현하고 지금쯤 재편입 고려를 하고 있었을 텐데 차익 실현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과열이 지정이 돼서 단일가 매매가 되게 되면은 좀 매매에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가 매매 지정이 안 되게끔 뭐 예를 들어서 단일가 매매는 하기 싫어 하는 물량들이 고점에서 이제 뭐 빠져나가는 흐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조건이 거래량부터 해서 주가 등락률까지 전체가 다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 부분이 이제 이미 일정 부분 터졌어요. 근데 여기서 고점을 못 넘기면은 엄청난 거래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죠. 여기서 고점을 못 넘기면. 그러니까 오늘의 고점을 이제 고점으로 인식이 잡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마감 때까지 이렇게 되면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여기서부터 고점이 형성돼 있고 눌림목이 계속 나온다면은 일단 요 정도로 끝나면은 그 과열 지정이 안 될 거예요. 아마도 거래량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뭐 제가 증권사 직원분들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다 잡아낼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그 10거래일 동안의 기준에서 종가가 평균치 대비 130%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또 젊은 분들은 막 계산해서 올려놓기도 하고 하는데 요게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시면은 그 저쪽에 전화하셔도 돼요.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10시 막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보면서 전략을 꾸리죠. 지금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도 단행하셨겠습니다만 뭐 공식적으로 문자를 제가 드렸어야죠. 그잖아요. 예? 뭐 라이브 방송에서만 코멘트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공식적으로 뭐 문자를 드렸어야지. 어쨌든 그
결국은 수급 논리라는 거는 이제 눈으로 또 시각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건데 30만 주 가까이 들어온 물량들 29만 주, 29만 5천 주 그게 그 순간적으로 고점을 형성을 시킨 거고 거기까지 들어온 이후에 뭐 35만 주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이 정도도 뭐 요 정도면은 뭐 급격하게 물량 쏟아내지 않으면은 야 이거 단일가 매매로 가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했죠. 근데 지금 35만 주 매도 물량에서 순식간에 쏟아져 나온 게 12만 주. 그러니까 50만 주가 순식간에 출렁하면서 50만 주가 그냥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우 또 짜증스러운 혈압이 확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 어쨌든 포스코 DX의 마지막 자락에서 그 흐름 개장 초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어제 물량 뺏기고 오늘 이제 또 차익 실현했을 때 19,650원에 나머지 정리가 되다 보니 뭐 어제 한 거나 오늘 한 거나 비슷하네. 그러다가 이제 또 출렁해서 22,000원까지 올라오니까 또 미련이 남잖아요. 그 식으로 마지막 변동성이 커져 있을 때의 마인드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가니까 어제 오늘 꽤 많이 공격적으로 문자가 나갔죠. 꽤 많이 나간 그 문자 기준에서 편입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는 그런 기준에 이렇게 또 훅 하고 미끄러지다 보니까 짜증스러움이 확 올라오는데 일단 뭐 여기서 조금 차분하게 대처를 하죠. 뭐. 그래서 결론은 단기간에 들어온 수급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더 미끄러지면 어떻게 할까의 기준에서는 여기서 더 미끄러지면 이제 수급이 프로그램에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계속 뭐 더 사면 됩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다만 일정 범위 손바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올린 쪽이 한쪽이 아니고 두들겨 팬 쪽도 뭐 한쪽도 아니고 그 서로 이제 매수 매도가 엇박자가 나온 거고 그리고 10시 11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뭐 매수를 다시 강도 있게 넣을 거야 라는 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12만 7천 주의 매도가 나온 부분 그 정도 매도가 형성된 부분이 15,500원 정도 기준이 됩니다. 15,500원 정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는 이미 이제 그 전일 나간 문자가 월요일 날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윗가격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윗가격에 샀다 보니까 그것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니 윗가격에 샀든 밑에 가격에 샀든 어찌됐건 빠르게 그냥 빠르게 매매를 잡아줘야지 다 밀려 떨어지면 어떻게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차피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변동이 안 나왔다면 거래가 조금 다소 제한적이었고 변동이 안 나왔다면은 그렇다면은 사실상 어차피 내일까지도 모레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 기준이었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뭐 최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추가적으로 10거래일 동안에 눌리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기준을 잡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더 밀리면 프로그램 쪽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뭐 눌리게 된다면 추가 편입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4,700원, 14,950원, 그 다음에 이제 한 갭을 둬서 15,500원. 15,500원에 들어갈 때가 이제 저 때가 이제 프로그램 막 들어올 때 20만 주 막 넘기고 있을 때 23만 주 정도. 그러면 기준 잡기가 이제 편해지죠. 그러니까 편해졌다기보다는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가 나오죠. 지금 13만 7천 주 프로그램 매도잖아요. 그럼 이 위에서 잡은 쪽이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편입의 기준을 잡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제 같은 날은 공격적으로 잡은 이유가 이제 개인 선호 창고 키우면서 한 70만 주 정도 매도 우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막판에 이제 70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준에서는 뭐 프로그램 쪽의 매도는 14만 4천 주로 좀 확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맨 마지막 물량이 손절이 되더라도 15,500원이 손절이 되더라도 14,950원 물량도 만약에 손절이 되더라도
오전장까지는 조금 더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일단은 마지노선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도저히 여기서는 물러설 수 없다. 요 정도 수급에 뭐 13만 주 매도 나왔다고 해서 물러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13만 주 매도가 있는데도 5%의 강세라는 거는, 그렇다면은 분명 어느 쪽에선가의 이 매수 강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 속된 표현으로 오늘 어제 신규 가입자가 안 계세요. 뭐 신규 가입하셔가지고 새로 편입하셔서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편입을 하셨다면 어제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들어가셨다 해도 단가 좀 조절해서 낮추면 돼. 그러니까 다시 기준 말씀드리면 12만 8천 주의 매도가 형성돼 있던 게 15,500원이란 말이에요. 응? 12만 8천 주까지 매도가 나온 게 15,500원. 그러니까 수급 범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치고 들어온 쪽이 여기까지고 9시 40분까지 사실은 들어왔고, 한 템포 또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 두 개의 캔들 줄 거드린 부분 1분봉으로 볼까요 다시? 그 기준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와준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만약에 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그러면 다시금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략 잘 꾸릴 겁니다. 제가 만에 하나 방송 나가서 없더라도 거기서라도 이제 문자를 좀 준비해서 발송을 해드릴 텐데, 프로그램 매수는 정체인데 가격 반발력만 올라오다가 결국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정리를 해야죠.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여기서 프로그램이 들쑥날쑥해요. 몇만 주 단위는. 근데 지금 12만 주 매도인데 여기서 프로그램이 매수로 다시 전환돼. 그럼 그건 손바뀜으로 보던가, 아니면 고점에서 던진 물량 밑에 다시 산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단일가 매매 들어가도 아예 뭐 상관없어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단일가 매매 들어가도 상관없어. 뭐 이런 식의. 그럼 결론은 옥돌 정선님 저는 매도했어요. 아, DX 쪽인가요? 아, 성우화이팅. 어우. 그럼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잡을 수가 있으신데, 그 재편입의 기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만 보시면, 프로그램 수급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주식 매매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죠. 방금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35만 주 때려서 하니까, 개장초에 뭐 밋밋하던 부분을 35만 주를 때려서 하니까 주가가 16,370원까지 순식간에 날아가고, 그거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나 보지. 더 사기가 어려웠나 보지. 혹은 야, 이거 단일가 매매 들어가기 싫어, 그랬던지. 그래서 그 물량이 50만 주 정도 나온 거냐, 고점에서부터. 응? 50만 주. 0.6%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냥 막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 이거 너무 좀 아쉬운데,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녹화하고 그게 이제 한 10시쯤 된 건데, 예, 그죠? 딱 요 자리에 녹화 딱 끝난 건데, 안 쉬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하고, 이거 밀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차익 실현도 설정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좀 고점에서 좀 일부 정리해서 나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프로그램 수급을 기준을 잡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11,500원에 포착이 됐었잖아요. 11,500원에 포착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기준도 15,150원 찍어준 거고, 고점을 넘겨준 거예요. 오늘 기준도 이렇게 올랐다 이제 눌려 있는데, 차분히 다시 정리해드리면,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좀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단기 과열 지정되고도 잘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 과열로 몰고 가서,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을 더 주고 몰고 가서 그냥 뭐 과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추세 강화를 더 이끌어 줄지, 아니면 어제의 기준처럼, 최근에 또 기준처럼 주가를 올려주다가 눌러놓고 10거래를 넘길지, 그래 넘기고 나서 이제 뭐 오버슈팅을 줄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뭐 오늘 기대 이상의 변동률이 나왔어요. 거기엔 좀 흥분했고, 그리고 마지막 문자 사인이 지금 주가보다 위쪽입니다. 근데 자꾸 프로그램이 조금씩 더 나와요. 그 프로그램 더 나오면서 여기가 이탈되면은 그때는 추가 편입을 안 할 거예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뭐 굳이 추가 편입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둔화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죠. 만약에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명확한 기준점은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15,500원 미만에서는 편입 고민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이 되면. 그럼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가 한 40만 주, 50만 주까지 형성이 된다. 만약에 지금은 뭐 매도이지만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가 50만 주까지 형성이 되면은 가격 무시하고 그건 들어갈 수 있어요. 가격 무시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재편입 기준이 이제 15,354원이신데 그래서 방금처럼 뭐 무조건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는 없고 밀렸으니까 짜증나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혹은 고점 차익 실현하신 분들 여기서 무조건 다시 사세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 16,100원이죠. 고점 대비해서 1.5%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고점 대비해서 3% 15,900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게 어제 포스코 DX처럼 요 기준이 딱 지켜졌다라고 한다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그 검색기 보시니까 그 매직 계산기 보시니까 이렇게 해서 요 기준이 지켜지셨다면은 지금 기준에 이제 재편입 고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아마 재편입 했을 거예요. 왜냐면 15,500원일 때 그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요 기준에서 13만 주 정도 됐어요. 12만 8천 주. 13만 주 정도. 그러니까 요 기준 이하에서는 수급이 정체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편입의 기준을 아마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순간 그냥 훅 올랐다가 훅 그냥 짜증스러움. 그다음에 포스코 DX도 좀 더 한번 다시 보십시다. 원고는 그 성우하이텍 그리고 포스코 DX, TCC 스틸, 그다음에 하나기술하고 그 하나오션 짧게 설정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좀 고민을 해보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요 바닥이 이왕이면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죠? 뭐 명목 가격 15,000원으로 설정을 잡을까요? 굉장히 짜증스러운 흐름이 형성이 됐어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기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흐름을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복귀 교육이 되는데 여기서 멋들어지게 차익 실현 문자를 때렸어야 되는데 그죠? 고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 한 번 들어오면 뭐 5만 주, 10만 주씩도 들어와요. 5만 주, 10만 주씩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그 수급 범위가 돌려질 때 좀 세게 돌려져서 있는 물량도 아주 편안하게 차익 실현 잘하고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정도 범위로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눈에 띄는 흐름을 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 프로그램이 막 들어왔어요. 여기까지가 20만 주 들어온 기준이에요. 여기까지가 20만 주가 훅 들어오면서 그래서 15,500원까지의 매수 사인을 잡아드린 겁니다. 20만 주 정도 그렇게 하고 요때는 이제 눌려 있는데 정거래일에 이제 그 편입 강도가 원체 좋았던 위치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요 자락에서는 수급이 월등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주춤거리다가 재차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사실상 여기서도 35만 주까지 추가적으로 한 15만 주 더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뻗어 올라갔다면은 단기과일 지정이 되고 그리고 쇼커버링이 더 들어왔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급격하게 매물이 나왔어요. 그게 그 매물이 사실상 손바뀜인지 차익 실현인지 그건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단기과일 지정 예고니까 조금 짧게 끊읍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사인을 문자까지 만들어 드리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 들으시는 분들이 VIP 회원님들이 좀 화가 나실 수는 있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옮겨 오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옮겨 오시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프로그램 수급이 13만 주 수준 그러니까 12만 8천 주 그 수준에서 멈춰진 게 요자락입니다. 지금 멈춰져 있는 범위에서의 등락. 그러니까 뭐 14만 주까지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자락은 이제 중립 범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윤 정도도 이제 문자를 만들면서 이러니까 라이브 방송 오시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했겠지. 그게 이제 요자락이란 말이죠. 그게 요 가격 1차, 2차. 그러니까 요 가격.
여기서는 문자가 나갔어야 돼. 근데 이게 1분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한 3분, 5분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분, 5분 만에. 근데 어제 그 포스코 DX처럼 한 방향으로 쫙 올라가면서 2% 수준도 안 밀리는 그런 진짜 멋들어진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벌써 이미 6, 7% 고점 대비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6, 7%. 7%, 8%. 12%까지 올라갔던 애가 무슨 4%대까지 밀려 내려와서 12%에서 그게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요 자락에서 이제 마저 그림을 그린다면은 거래량 부분은 터져야죠. 거래량은 당연히 50만 주씩 터져야 됩니다. 분봉 1분봉에서도 뭐 순식간에 뭐 5만 주 10만 주씩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최소 범위는요. 요 정도 등락 범위에서 이제 그래도 꼬리는 감싸안고 조금이라도 더 들어 올리고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저 기준이 돼야 되겠죠. 30만 주. 거래 부분은 6천만 주까지도 터졌던 종목이라 6,600만 주까지.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도 거래가 살아나야만 뭐 이러한 변동성, 고점까지의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저렇게 되면 이제 단기 과열 지정이 되는 거죠. 지정이 되면 단일가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까지 단일가 매매까지 안 가려면은 여기서 주춤거리고 그럼 거래량이 둔화되겠죠. 굉장히 둔화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감 때까지 거래량 최소한의 거래량만 유지를 하고 그리고 고점 부분에 꼬리는 조금씩만 더 돌려놔 주면은 피해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1분봉의 기준을 좀 들여다보는 거고 수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뭐 어차피 개장 초의 기준이었으니까 우리가 1.5하고 3을 잡았긴 했습니다만 1.5% 3% 이렇게 잡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수급 개선 폭이 크지 않은데 지금 11만 5천 주 매도란 말이에요. 거래도 없고 수급 개선도 없는 상태에서만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붙는단 말이지. 있는 물량도 참 짜증스러운 거죠. 이 참 때리기도 그렇고 안 때리기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요 위쪽에 15,800원 이렇게까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5%의 마지노선을 잡아놓으면 어디가 될까요? 15,600원이란 말이에요. 15,600원까지 오는데 15,600원까지 이게 5%거든요. 15,600원까지 오는데 거래가 안 실린다. 안 실리고 여기서 이제 뭐 뚫어주더라도 흐지부지 된다. 그럼 일단 저기서는 다 매도 사인을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보고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요 정도만 끝나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헷갈려요 지금 단일가 매매 뭐 가격을 제가 정확히 뭐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거래량도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계산을 일일이 하면서 대처하기도 어렵고 그게 이제 꼭 궁금하다 하시면 저쪽 증권사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주담 회사에 전화하시면 돼요. 회사에 전화해서 주식 담당자 바꿔주세요. 그러면 상장사는 주식 담당자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옵션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죠. 야, 얼마야? 이거 얼마에 그 기준이 잡히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알려드리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쨌든 1분봉은 이제 좀 잘라놨고 그리고 문자 매매 사인 나간 부분도 마지막 문자가 좀 15,500원이어서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쯤이야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아쉬움 속에서 에이 차익 실현 고점 놓쳤네 뭐 이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급아 개선되라 빨리 개선되라 요 정도. 그리고 포스코 DX 너 좀만 기다려 요거. 아 진짜 포스코 DX는 짜증 이빠인데 쟤도 이제 어제랑 다르니까 하여간에 요 끝나고 한번 봅시다. 왔다 갔다 하면 또 정신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봉하고 이제 일봉 부분을 그 같이 보면서 성화이텍의 기준에 같이 보면서 이제 좀 잘라볼 건데 성화이텍의 주봉을 우리가 1월부터 잘라서 수급 범위까지로 해서 잘라놨거든요. 소나 모멘텀 빼고 어제 기준에 엄청난 그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뭐 10만 주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엄청난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엄청난 물량이 빠져나가고 뭐
버거운 그 흐름으로 형성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너무 뭐 위축되실 필요 없고, 그리고 DX 쪽은 놓아준 거는 놓아줬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뭐 무조건적으로 머리 꼭대기에서 팔 거야 이 기준보다는 안 맞은 걸 어떻게 해요? 윤 정도로 혼내셔야지. 수급 범위는 어제 잡아드린 그 수급을 월등히 넘겼어요. 월등히 넘겼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일 어제 기준이 화면이 이거예요. 어제 기준 화면이 수급이 더 들어와 있을 것이다의 기준. 그리고 변동성의 확장 범위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겠다. 이게 어제가 아니라 7월 6일자네요. 저게 화면이. 그리고 어제는 안 갖고 나왔었나? 어제 갖고 나갈 일이 없었나?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제 15,000원 잡아드린 거 그것까지 뚫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제 그 갭에 대한 설정 범위는 일봉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 주봉 기준에서는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유입이 됐다. 어마어마하다. 좀 13만 주에서 그래도 한 3만 주 정도 좀 돌려놓으니까 조금 올라오는데, 저렇게 조금 올라오는 것 갖고는 안 되죠, 우리 이 기준에서. 저 갖고 되겠어요? 확 들어와야지. 3만 주, 5만 주, 10만 주 뭐 이렇게 한 방에 막 들어오는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수급이 더 들어오고, 아직까지는 뭐 11시도 안 됐습니다.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더 강화가 되고, 그리고 전부 지금 계속 매일매일이 신고가 행진이에요, 사실. 매일매일이 지금 신고가 행진이다.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대처하면은 뭐 무리 수 없겠죠. 그잖아요. 오늘 당장 무조건 차익 실현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분봉 계속 보시면서, 만약에 15,600원 넘기는데 수급도 개선되는 게 없고 거래도 실리지 않는다 하면은 15,600원에서 매도세 나갈 겁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15,600원 그 마지노선 기준이니까 이 상태에서 주봉, 그 다음에 일봉, 월봉까지 잘라볼게요. 한번. 수급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 요 기준에 수급 대비해서 월등하다. 그리고 지분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지분 신고가. 그래서 지분 신고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기준을 잡고, 아무래도 이제 지분 신고가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툭 건드려주면 가벼워지죠. 근데 이제 뭐 지분 신고한 쪽이 그 현대로템처럼 아유 난 장기적으로 가구가 있어 그러면 이제 오히려 좀 쉬어가는 기준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보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저 거래 터진 부분하고 지금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게, 거래 대금이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죠. 거래 대금이 앞부분의 거래 대금과 지금의 거래 대금이. 그래서 거래 대금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형성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갭에 대한 목표치 부분은 이미 넘어졌어요. 15,000원이 목표치였기 때문에. 그럼 퍼센테이지로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1,500원 기준에 7,400원 정도 기준, 그러면은 3,100원 정도 되잖아요. 3,100원이면 한 40% 정도, 40%라고 기준을 잡으면 1,500원에 40%, 1,500원 40% 애매하네요. 변동률이 별로 없었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어찌됐든 그 갭목표 주가를 조금 더 멀리서 그렸던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뭐 요 윗갭이 하나 있긴 있는데, 참 여기를 갭의 목표 주가로 설정한다? 그것도 뭐 가능성은 있겠네요. 땡길까요? 그러면 땡깁시다. 거래대금 부분은 빼놓고, 수급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에 저런 거 의미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갭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요 갭하고 얼마예요? 종가 기준이 14,200원. 근데 이렇게 200원까지 올리면 이제 그래도 갭이 보이나? 예. 우리가 수치는 알고 있으니까 14,200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그 하단의 기준을 이렇게 잡을까요? 얼마? 14,200원하고 정가 1,700원. 여기는 시가
11,000원, 11,000원, 14,200원, 11,000원으로 잡을까요? 아, 밑에를 메꾼 기준이니까 여기를 잡읍시다. 그렇게 해서 14,200원, 여기가 얼마? 1,690원, 700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성화혜택에 여기도 그게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갖고 올게요. 성화혜택 기준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먼저 저장을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7월 10일자, 그리고 다시 성화혜택 쪽으로 성우하이텍,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기준을 지금 다시금 설정을 할게요. 아, 뭐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와서 행복했다가 짜증이 확 납니다 지금. 거기다 포스코 DX 쪽이 또 짜증이 나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성우하이텍 이게 수익이 나도 이렇게 좀 짜증스러우면 안 되는데, 그죠? 아주 시원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진행형이에요. 성우하이텍은 진행형이고 얼마든지 추가 편입도 단행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상단 기준 가격이 14,200원이었죠. 그리고 하단 기준 가격이 11,000 아까 700원, 11,700원, 17,000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3,500원이 나오겠죠. 14,200원, 17,000원, 그러면 3,500원. 이게 이제 기준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14,200원 대비. 단순하죠. 단순한데 전부 지금 이 흐름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 이거 왜 여기도 퍼센테이지로 돼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저 퍼센테이지로 돼 있을 텐데, 그럼 17,700원이 일단은 우리 기준에서 목표 주가입니다. 17,700원.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프로그램이 오늘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위로 보니까 대형주 기준에 어지간한 종목은 보유 전략인데, 그게 이제 우리 주력주의 기준에서 보유냐 아니면은 변동성 종목에서의 보유냐, 그 차이의 기준이 되겠죠. 야, 삼성 엔지니어링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요. 자, 일단은 검색기 기준 한 번 정도 더 캡처하고,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부분은 뭐 어차피 제가 문자를 못 보낸 거지 검색기에서는 차익 실현 문자가 다 나온 거잖아요. 성우하이텍 그 오늘 기준에 차익 실현 부분 설정해서 같이 차트 잘라주세요. 차트 자르는 거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심야 시간에 공지 바꿔놨으니까 그거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이 이제 목표 주가 17,700원이라는 거 방금 올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의 소나 모멘텀 차트도 의미가 없고, 이렇게. 야, 이 꼴이 진짜 짜증 확 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변동성 매매 기준을 우리가 이제 잡고 있을 때에는 혹시라도 제가 매매 사인을 못 잡아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또 기준 잡으셔서 대처해 나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처럼 엄청난 그 변동률을 우리가 목표로 할 때는 최소 얼마요? 3천만 주 이상, 그리고 5천만 주까지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5천만 주고 터진다, 그 이상 터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 조 단위가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5천억일 때 조 단위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그런 오버슈팅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높이만큼 이게 17,700원이다. 급증갭 목표 17,700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넣어주셔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준 잡고 점진적으로라도 주가를 좀 올려놓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하여간에 우리가 서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임 잘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단일가 매매가 만약에 설정이 된다 해도 가져갈 겁니다. 조금 차분하게 들여다봐도 뭐 무리 수 없는 종목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화살표 쭉 당겨가지고 수익 범위도 표시를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DB 성우 하이텍의 경우 한번 보시죠. 같이 다시 보시면은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도 요 차트 만들어 주세요. 자 종목이 좀 바뀝니다.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그죠?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성우 하이텍, 그리고 당연히 이제 포스코 DX가 들어가겠죠. 포스코 DX.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 내용들을 넣을 거고, 거기에 지금 이제 이탈되고 없지만 삼부토건이나 하나기술이나 하나오션은 그냥 짧게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만 그렇게 해서 넣는 걸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13시 거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13시 거로 이렇게 바꿔서 들여다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만 유지가 되고 있어요. 13시 기준에 뭐 장중에 이제 많은 종목군들이 뭐 PNT도 나와 있었고 많은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이탈 범위도 형성이 됐고 뭐 삼부 토건이는 다 이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윤성 같은 경우에는 손절인 거고, 또 포스코 DX도 이제 전체 기준에 차트 자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 기준인데 얘도 진입이 여기서 나왔다가 이탈 수준의 흐름인 거고, 하나오션도 진입 후에 이제 뭐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밀리면 이렇게 다 차익 실현 범위가 PC 버전 나와요. 그럼 밑에 거는 뭐냐? 밑에 거 뭐 이렇게 종목이 많냐?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밑에 거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옥석가리에서 들어갔는데, 아래 종목군들은 참고용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진입, 그리고 눌려 있을 때 이제 뭐 흐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기준이고, 나머지 부분도 PC 버전 갖고 계시면 얘가 언제 진입 신호가 나왔는지, 그리고 언제 이제 탈퇴 신호가 나왔는지 요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만은 이 친구도 지금 3시 거에 안 떠 있잖아요. 1시 거에 안 떠 있는 이유가 뭐 크게 하나는 이제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형성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하고 나서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나서 이제 진입 신호가 나오는 건데, 진입하고 나서 이제 어제처럼 뭐 27%씩 올라가면은 떠 있겠죠. 근데 지금 5% 등락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의 기준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만 있다면 활용하셔야죠. 지금 여태까지 지금 설명한 게 뭐였어요? 아, 탈퇴 종목을 삭제시켜 버렸구나 내가. 이걸 안 해놔야 되는데, 그래야 계속 남아 있는데. 그리고 우리 10시 거, 1시 거 체크해서 자르기 어렵잖아요, 차트를. 그러면 불기둥 AI를 하나 켜놓으세요. 그냥 아예 저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탈퇴를 빼버렸는데
탈퇴를 안 빼면은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탈퇴 신호 어디서 나오는지 다 나와요.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건 이제 10시 거에서 아마 잘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기둥 AI로 그냥 켜놓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자르기 좋죠. 탈퇴 신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얼마에 나왔어요? 15,950원, 15,830원 이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고점 찍고 3분, 4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문자를 못 드려도 윤정두가 문자를 못 드려도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제 차, 어이구,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됐어? 큰일 났다. 응,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이제 제 차 분봉 간단하게만 보시면 프로그램 쪽이 계속 말씀드린 뭐 13만 주 수준 15,500원일 때 13만 주 수준의 매도에서 지금 이제 한 4만 주 정도 들어온 거잖아요. 매수가 소폭이나마. 그래서 4만 주 들어온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않는데 여기서 이제 급격히 프로그램 매수가 막 3만 주, 5만 주 들어와서 넘기지 않는 한 조금 올라오게 되면은 차익 실현 범위 제차 또 설정해서 대응할 수 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보시고 일단은 그래서 현재 기준에 아이고 이 창이 제가 이거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뭔가 이게 좀 어긋나져 있는데 어쨌든 성화이텍 부분은 이렇게 해서 또 전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칠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메인 화면에 지금 한 분 또 신청을 더 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14분 남아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에는 왜 수정이 안 돼 있죠? 공지사항에는 공지사항에도 수정하고 한 분씩 저 바뀔 때마다 유무료방 다 올려드리세요. 특히 이제 뭐 유료 회원님들 위주로 신청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 기준에 신청 인원이 단타방하고 이제 VIP방이 숫자가 15, 16 여기가 잘못돼 있구나. 16이죠. 그래서 단타방에서 이제 미스터 초이님, VIP방에서 매니님 이렇게 두 분이 신청을 하셔서 16분 기준이 된 겁니다. 14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 지금 우리가 이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마케팅을 일하시는 분들께 죄송스럽지만은 성의 있게 넣자라는 거예요. 하나를 넣더라도. 농담이 아니라. 이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직원분들도. 당연히 뭐 정회원님들 위주에서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시고 뭐 기준 잡으시는 건 당연한데 뭐 지난 4월 1일도 마찬가지지만은 30분에서 24분이 VVIP 회원이셨고 26분인가가 유료 회원이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디자인 하신 분이 디자인만 하면 되는 거지만 마케팅 역할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잖아요. 신규 회원님들은 전혀 이것에 대한 인지도 못하고 있다? 그럼 다음 카페나 지금 쪽지나 메일 기능 다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보내려니까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라 강연에 대해서라든가 풀친이나 이런 쪽 홈페이지 공지사항 어디선가 노출이 계속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채워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신청을 거의 다 하고 있구나. 최대 30분인데 이제 14명 분이 자리가 안 남았구나. 이게 돼야 된단 말이지. 하여간 선착순이니까 시간 뭐 넉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기준 잡으시고 우리 이 직원분들도 어떻게 하면 노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보자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응?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장에 신규 회원가입도 멈춰 있어 지금. 그럼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목적이신 거지. 시장이 어려워요. 이런 장 처음 봤어요. 그런 얘기 들으셔봐야 아무런 도움 안 돼요.
뭐 시장 지수 오늘 기준에서 2,560포인트? 말 같지도 않은 지수가 형성돼 있잖아요. 글로벌 증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에 미국이야 뭐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미국도 여전히 3,00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이는데 결론은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종목군들도 갈 종목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 그게 비이성적이든 말든 포스코 DX 물량을 어제 뺏겼든 오늘 뺏겼든 수익 내고 그것도 뭐 적은 수익이야 큰 수익 내고 나와 있잖아요. 응? 그런 수익 범위들이 다 형성돼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전화하셔서 함께 합류하시길 권해드리고 성우하이텍은 굉장히 많이 아쉬운 주가가 형성이 돼버렸지만 일단 이쪽도 뭐 차분히 대처해서 수익률 극대화해서 나오자. 나머지 오늘 뭐 문자 나간 동진 세미캠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33,000원 공방입니다만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나 HPSP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